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 교수의 간호TV입니다. 간호조무사 시험 앞두시고 걱정 많이 되시지요? 고득점 맞으시려면 실기 과목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적중 예상 문제 3탄 실기 35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잘 들어요. 출발!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합격 기준은 꽈락 40% 이상, 총점 63점 이상일 때 합격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출제 문항 분석입니다. 세부 교과목별로 정해진 문제수가 있으니 파악하시고 공부해주세요. 많이 출제되는 부분을 공부하셔야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5초 뒤에 정답이 공개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화면에 일시정지 버튼을 눌러놓고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는 꼭 화면을 캡처해 두셨다가 오답 노트로 활용해서 공부해 주세요. 문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환자의 이름을 불러서 확인한다. 2번 침대 등록번호를 확인한다. 3번 환자에게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등록번호를 대조한다. 4번 병실 앞에 등록번호를 확인한다. 5번 차트의 등록번호를 확인한다. 정답은 3번. 환자에게 이름을 개방형으로 질문하고 등록번호를 대조한다입니다. 문제. 아네로이드형 혈압계를 이용하여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를 서서 혈압을 측정한다. 2번. 손바닥이 아래를 향하게 팔을 뻗어 상한 동맥을 노출되게 한다. 3번. 팔꿈치에서 6cm 위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측정띠를 감는다. 4번. 청진기를 귀에 꽂고 청진기의 판막형을 상한 동맥에 댄다. 5번. 공기를 펌프질해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지점에서 35mmHg를 더 올린다. 정답은 4번. 청진기를 귀에 꽂고 청진기의 판막형을 상한 동맥에 댄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혈압을 측정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1번. 대상자를 편안한 자세로 눕히거나 앉힙니다. 2번. 손바닥이 위로 향하게 팔을 뻗어 상한 동맥을 노출되게 합니다. 3번. 팔꿈치에서 2에서 5cm 위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측정띠를 감습니다. 5번. 공기를 펌프질해서 맥박이 촉지되지 않는 지점에서 20에서 30mmHg를 더 올립니다. 문제. 고압증기 멸균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20도씨의 고온을 이용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다. 2번 보통 20에서 30분의 짧은 시간이 소요되며 독성이 없다. 3번 습열이 침투되어 모든 병원균과 포자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을 사멸시킨다. 4번 멸균이 잘 된 꾸러미의 멸균 표시지는 연두색 선이 나타난다. 5번 스테인리스 곡반, 드레싱 세트, 린넨유 등의 물품을 멸균 처리할 수 있다. 정답은 4번. 멸균이 잘 된 꾸러미의 멸균 표시지는 연두색 선이 나타난다가 틀렸습니다. 멸균 표시지는 검은색 선으로 변해야 합니다. 문제. 격리실 가운을 사용한 후 가운을 처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격리실 밖에서는 가운의 외면을 안으로 들어가게 걸어둔다. 2번. 격리실 밖에서는 가운의 내면을 안으로 들어가게 걸어둔다. 3번. 격리실 안에서는 가운의 내면이 밖으로 나오게 걸어둔다. 4번. 격리실 안에서는 가운의 외면이 안으로 들어가게 걸어둔다. 5번. 격리실에서 사용한 가운을 입고 다른 환자를 돌본다.
정답은 1번. 격리실 밖에서는 가운의 외면을 안으로 들어가게 걸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밖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병원균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안에다 걸어둘 때에는 가운의 외면이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했던 가운은 다른 환자를 돌볼 때에는 재사용하지 않아야겠습니다. 문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확인하기 위해 금식을 요하지 않는 검사로 옳은 것은 1번 위내시경술, 2번 복수천자, 3번 정맥신호 조형사진, 4번 간기능 검사, 5번 기초신진대사율 측정. 정답은 2번 복수천자입니다. 문제. 위 내시경술 검사를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검사 전 8시간 이상의 금식이 필요하다. 2번 틀니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은 미리 의치를 제거하도록 한다. 3번 시야 확보를 위해 위장 내 기포 제거제와 위장 운동 억제제를 투약한다. 4번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한다. 5번 검사 시 호흡은 가능하지만 말은 해서는 안 된다. 정답은 4번 오른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한다입니다. 위 내시경술 검사를 할 때에는 왼쪽으로 누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문제. 대장 내시경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시야 확보를 위해 검사 3일 전부터 씨 있는 과일, 소화되지 않는 잡곡을 피한다. 2번 검사 전날 저녁 6시부터 금식이 필요하다. 3번 가스 배출을 위해서 얼음물 주머니를 복부에 대준다. 4번 내시경 삽입 시 힘을 주라고 한다. 5번 수면 내시경을 한 경우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다. 정답은 1번 시야 확보를 위해 검사 3일 전부터 씨 있는 과일, 소화되지 않는 잡곡은 피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대장 내시경술에 대해 알아볼까요? 2번 검사 전날 자정부터 금식이 필요합니다. 3번 가스 배출을 위해서 더운 주머니를 복부에 대줍니다. 4번 내시경 삽입 시 힘을 주거나 말을 하게 되면 긴장도가 높아져 내시경 진입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호흡하도록 해야 합니다. 5번 수면 내시경을 한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귀가하도록 하고 되도록 직접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문제. 자욕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욕 중에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정한다. 2번 세숫대야에 4분의 1쯤 물을 담고 수돗물을 담아서 사용한다. 3번 세숫대야를 바닥에 놓고 쪼그려 앉는 자세를 실시한다. 4번 자욕은 1회에 20분 정도가 적당하고 하루 1회씩 꾸준히 해야 한다. 5번 자욕을 하는 동안 혼자 있도록 한다. 정답은 1번 목욕 중에 대상자가 협조할 수 있는 능력을 사정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방법 알아볼까요? 2번 세숫대야에 2분의 1쯤 물을 담고 대야째 끓여 식힌 후 사용합니다. 3번 세숫대야를 낮은 의자 위에 올려놓고 엉덩이를 충분히 담급니다. 4번 좌욕은 1회에 5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하고 하루 3, 4회씩 꾸준히 해야 합니다. 5번 자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의 허약감과 피로감을 주의해서 관찰합니다. 문제. 회음부 간호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회음부 간호를 위해서 절석이 자세를 취한다. 2번 음순을 벌려 항문에서 치골부 쪽으로 닦아준다. 3번 소음순에서 대음순으로 일방향으로 닦아준다. 4번 유치도뇨를 하고 있는 사람은 솜으로 닦아주지 않아도 된다. 5번 매번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한다.
정답은 5번. 매번 수건의 다른 면을 사용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회음부 간호를 위해서 배행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2번, 음순을 벌려 치골부 요도 쪽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3번, 대음순을 닦은 후 소음순을 일방향으로 닦아줘야 합니다. 4번, 유치도뇨를 하고 있는 사람도 닦을 때마다 새솜으로 바꾸어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노인에게 등 마사지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윤활제, 20에서 50% 알코올, 로션 등을 사용한다. 2번 자세는 보가이가 가장 좋다. 3번 등 마사지는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좋다. 4번 환자 피부에 묻은 과도한 윤활제는 수건으로 닦아내고 가운 입는 것을 돕는다. 5번 등 마사지 시 뼈 돌출 부위나 청골부가 붉게 변할 경우 조직 손상의 방지를 위해 마사지를 중지한다. 정답은요. 1번 윤활제 20에서 50% 알코올, 로션 등을 사용한다가 틀렸습니다.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기 때문에 건조를 유발하는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무의식 환자의 특수 구강 간호를 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앙화의 상태에서 한다. 2번 잇몸이 상했을 경우 칫솔을 사용하여 구강 간호를 한다. 3번 물과 과산화수소를 4대1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 4번 전달직계 사용 시 환자 치아에 직접 닿게 한다. 5번 칫솔모는 강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정답은 3번. 물과 과산화수소를 4대1의 비율로 섞어서 사용해야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흡인 방지를 위해 측이를 취해주거나 고개를 옆으로 하거나 상반신을 약간 올려주도록 해야 합니다. 2번. 잇몸이 상했을 경우에는 칫솔 대신 면봉이나 서랍자로 구강 간호 약을 적셔서 닦아줘야 합니다. 4번 전달직계는 치아가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나 잇몸에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5번 칫솔모는 약간의 강도가 있는 솔로 부드럽게 닦아주어야 합니다. 문제. 구강 청결 중 입안 닦아내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입안을 닦아낼 때 혀 안쪽이나 목젖 깊숙이 닦지 않는다. 2번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치질을 도와줄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해야 한다. 3번 대상자가 부득이하게 누운 자세일 경우 상반신을 높여준다. 4번 꺼즈를 감은 서랍자나 일회용 스펀지를 물에 적셔 사용한다. 5번 먼저 아랫니와 잇몸을 닦고 꺼즈를 바꾸어 윗니와 잇몸을 닦는다. 정답은 5번. 먼저 아랫니와 잇몸을 닦고 꺼즈를 바꾸어 윗니와 잇몸을 닦는다입니다. 정확한 방법은 먼저 윗니와 잇몸을 닦고 꺼즈를 바꾸어 아랫니와 잇몸을 닦아줘야 합니다. 문제. 일상적인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한 환자의 식사를 먹여준다. 2번 식사 중에 말을 시켜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3번 삼킨 곤란 환자에게는 묽은 액체 음식보다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다. 4번 음식의 온도를 알기 위해 손가락을 담가본다. 5번 식사가 끝나면 바로 눕도록 한다. 정답은 3번. 상킹곤란 환자에게는 묽은 액체 음식보다 연두부 정도의 점도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도록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방법 알아볼까요? 1번. 가능한 한 환자가 자신이 스스로 먹도록 하되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2번. 식사 중에는 환자에게 말을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4번. 음식의 온도를 알기 위해서는 손등에 떨어뜨려 보아야 합니다. 5번 식사는 끝나면 가능한 한 30분 정도 앉아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관장 시 일반적인 지침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항문 점막에 손상 없이 주입하도록 수용성 윤활제를 묻혀 사용한다. 2번 용액의 온도가 너무 차면 조인근의 경련을 일으키므로 어른은 46도씨 정도로 사용한다. 3번 관장 시에는 좌측 심스 자세를 취한다. 4번 직장에 삽입하기 전 조절기를 열어 고무관에 용액이 약간 흘러나오게 한 뒤 삽입한다. 5번 관장통의 높이는 성인은 40에서 60cm 정도가 적당하다. 정답은 2번. 용액의 온도가 너무 차면 조인근의 경련을 일으키므로 어른은 46도 정도로 한다가 틀렸습니다. 성인은 40.5도씨에서 43도씨, 어린아이는 37도씨가 적절합니다. 문제. 인공항문 환자의 간호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일정한 시간에 스스로 세척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번. 장루의 색깔이 젓갈색, 보라색으로 변한 상태에는 장루 괴사가 의심되기 때문에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3번. 부드러운 변 배출을 위해 배추나무, 양파, 브로콜리 등을 섭취하도록 교육한다. 4번. 인공항문 주위가 헐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한다. 5번. 장루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는 대사산증으로 두통, 복통, 혼돈 등이 올 수 있다. 정답은요. 3번 부드러운 변 배출을 위해 배추나 무, 양파, 브로콜리 등을 섭취하도록 교육한다가 틀렸습니다. 해당 음식은 냄새가 증진되고 가스를 형성하는 음식이므로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 골반 내 장기를 이완시키는 체위로 산후자궁 후구를 예방하는 운동, 자궁 내 태아 위치 교정, 월경통 완화, 직장이나 대장 검사 시에 적절한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앙와이, 2번 팔러시 체위, 3번 심즈 자세, 4번 무릎 가슴 자세, 5번 배횡 와이. 정답은 4번 무릎 가슴 자세입니다. 그 밖에 체위를 알아보면 앙와이는 요추골절 환자 시 적합한 체위이고 파울러시 체위는 호흡곤란 환자, 흉부 수술 또는 심장 수술 후의 환자의 자세로 적합합니다. 심지 자세는 관장, 항문 검사 시, 무의식 환자의 구강 내 분비물 배액 촉진 시에 적합하며 배행 Y는 질 검사, 여자의 인공 도뇨 시, 회음부 연료법 시 자세입니다. 문제. 관절 중 굴곡, 신전, 과신전, 외회전, 내외전, 외전, 내전, 수평외전, 수평내전이 가능한 관절로 옳은 것은 1번 머리와 목, 2번 어깨, 3번 고관절, 4번 무릎, 5번 발목. 정답은 2번 어깨입니다. 문제. 간호조무사의 신체 역학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저면은 좁게 하거나 중심점을 기저면에서 멀리한다. 2번. 허리 높이에서 일을 하도록 하며 침대 난간을 낮게 하여 긴장을 줄이도록 한다. 3번. 등을 편 채 무릎을 구부리고 방향을 바꿀 때에는 몸과 사지를 축으로 하여 돌린다. 4번.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때는 목적물에서 30cm가량 떨어진 곳에 선다. 5번. 환자를 움직이기 전에 침대 또는 휠체어 바퀴를 고정한 후 이동한다. 정답은 1번. 기저면은 좁게 하거나 중심점을 기저면에서 멀리한다가 틀렸습니다. 기저면을 넓게 하거나 중심점을 기저면에 가까이 함으로써 신체의 안정이 증가하게 됩니다. 문제. 침대에서 운반차로 이동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혼이물은 움직일 수 있는 환자를 운반차로 옮길 때 가장 적합하다. 2번. 침대 높이를 운반차 높이와 같게 하거나 운반차보다 약간 낮게 한다. 3번.
혼이불의 양 끝만 쥐고 옮긴다. 4번 혼이불의 위쪽 끝은 환자 어깨 위 가장자리까지, 아래쪽 끝은 아래 가장자리까지 위치하도록 한다. 5번 운반차를 침대 옆에 붙이고 바퀴는 고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4번. 혼이불의 위쪽 끝은 환자 어깨 위 가장자리까지, 아래쪽 끝은 아래 가장자리까지 위치하도록 한다입니다. 자, 그럼 그 밖의 방법 알아볼까요? 1번, 혼이불은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운반차로 옮길 때 가장 적합합니다. 2번, 침대 높이를 운반차 높이와 같게 하거나 운반차보다 약간 높게 해야 합니다. 3번, 혼이불의 양끝만 쥐면 안 되고 감아 쥐어야 합니다. 5번 운반차를 침대 옆에 붙이고 바퀴는 고정해야 합니다. 문제. 환자가 자해하려 하거나 폭력적 행동을 보일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신체 보호대의 종류로 옳은 것은 1번 장갑 보호대, 2번 재킷 보호대, 3번 손목 보호대, 4번 벨트 보호대, 5번 팔꿈치 보호대. 정답은요, 2번 재킷 보호대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보호대 종류별 목적 알아볼까요? 1번 장갑 보호대는 손으로 긁거나 주사바늘이나 튜브 제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3번 손목 보호대는 손과 발의 움직임을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4번 벨트 보호대는 침대나 의자에서 낙상 방지를 위해 사용합니다. 5번 팔꿈치 보호대는 정맥 주사 후 또는 구개 수술 후 긁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입니다. 문제. 편도 절제술 후에 출혈 방지와 염증 방지 및 통증 경감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움물 주머니, 2번 도움물 찜질, 3번 얼음 주머니, 4번 찬물 찜질, 5번 얼음 칼라. 정답은 5번 얼음 칼라입니다. 더물 주머니는 환원 과정을 촉진하고 순환 증진하며 체온 상승을 하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얼음 주머니는 출혈 시 지혈 목적과 체온을 내리고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문제. 환자의 의사소통을 제한하는 단점을 갖고 있는 산소 투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비강 카테터, 2번 비강 캐뉼라, 3번 산소 마스크, 4번 산소 텐트, 5번 이동식 산소 탱크. 정답은 3번 산소 마스크입니다. 그 중에서 비강 캐뉼라는 산소 투여 시 말하고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장점과 함께 코에 자극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문제. 상처 간호 시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술자는 호흡기에 감염이 없어야 한다. 2번 시술 중 상처 위를 넘어서 물건을 잡든가 하는 일을 피한다. 3번 묵은법을 시행하여 감염 및 재감염을 예방한다. 4번 드레싱에 사용하는 용액은 용기에서 바로 필요한 만큼을 사용한다. 5번 상처에서 냄새가 심한 배액이 있는 경우 배양 검사를 실시한다. 정답은 4번. 드레싱에 사용하는 용액은 용기에서 바로 필요한 만큼을 사용한다입니다. 정답은 용기에서 약간 쏟아버려 병 입구를 깨끗하게 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문제. 환자가 반자의 상태로 오래 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욕창 부위로 옳은 것은 1번 후두골, 2번 경골, 3번 좌골, 4번 귀, 5번 대전자. 정답은 3번 좌골입니다. 반자위 시 욕창 호발 부위는 뒤꿈치, 척추, 청골, 좌골, 견갑골입니다. 문제. 수술 전 간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술 준비를 끝마치고 수면제를 주어 수면을 취해 수술을 위해
체력을 아껴두도록 한다. 2번 수술 전날 밤 7시 이후부터는 수분이나 음식을 구강으로 섭취하는 것을 일체 금한다. 3번 수술 전날에 관장을 시행하여 수술 부위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준다. 4번 틀니는 제거한 후 분실 우려가 있으니 환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5번 수술 전 약물 투약은 2시간 전에 실시한다. 정답은요. 1번 수술 준비를 끝마치고 수면제를 주어 수면을 취해 수술을 위해 체력을 아껴두도록 한다입니다. 그 밖의 내용 살펴보면 2번 수술 전날 밤 10시 이후부터는 수분이나 음식을 구강으로 섭취하는 것을 일체 금합니다. 3번 관장은 보통 수술 수시간 전에 시행하여 수술 부위를 오염시키는 것을 막아줘야 합니다. 4번 틀니는 제거한 후 분실 우려가 있으니 보호자가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5번 수술 전 약물 투약은 보통 수술 30분 전에 실시합니다. 문제. 수술 후 병실로 돌아오는 환자의 간호독기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신마취 환자인 경우 장운동이 회복될 때까지 금식시킨다. 2번 효과적인 기침을 유도하여 무기폐와 폐렴을 예방한다. 3번 수분 섭취를 할 수 없는 시기이면 꺼지에 물을 적셔 입안에 물려주거나 작은 얼음 조각을 넣어준다. 4번 수술 후 10시간 후에 배뇨하지 못할 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5번 수술 후 24시간 이내에 환자 상처에 드레싱이 젖어 있을 경우 소독 거즈를 덧붙이도록 한다. 정답은 4번 수술 후 10시간 후에 배뇨하지 못할 시 간호사에게 보고한다입니다. 원래는 6시간에서 8시간 후까지 배뇨하지 못할 경우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 시각장애 환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환자의 옆면에서 이야기한다. 2번 여기, 이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3번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설명한다. 4번 간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는 원칙을 정한다. 5번 환자와 보행 시에는 간호조무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환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 정답은 5번 환자 보행 시에는 간호조무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환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다입니다. 그 밖의 방법 살펴보면 1번 환자의 정면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2번 여기, 이쪽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3번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4번 환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는 원칙을 정해야 합니다. 문제. 환자가 이야기한 것을 다시 말해줌으로써 말한 사건에 동반하는 감정을 강조하는 것으로 환자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는 치료적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개방적 질문, 2번 반영, 3번 촉진, 4번 탐색, 5번 확인. 정답은 2번 반영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치료적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개방적 질문은 환자의 말문을 열게 하고 환자가 원하는 제목을 선택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촉진은 환자의 특별한 생각이 지속되는 것을 격려하고 강화하기 위해 몸 동작 또는 언어적 단서를 사용하고 한 주제의 내용을 이야기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탐색은 환자가 어떤 생각이나 의견을 더 깊이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확인은 한 사건의 때와 순서를 명확히 알기 위해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인과관계를 알기 위함입니다. 문제. 주의 굵기가 비슷한 곳, 즉 손가락, 손목 등 먼저 감은 곳보다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올려 감는 것으로 옳은 것은 1번 환행대, 2번 사행대, 3번 나선봉대, 4번 팔자봉대, 5번 회기대. 정답은 3번 나선 붕대입니다. 자, 그럼 그 밖에 붕대법 알아볼까요?
환행대는 어떤 붕대이든 처음 시작과 마지막을 동일 부위를 수차 돌려감는 것이고, 사행대는 드레싱을 가볍게 고정 또는 부목을 고정시킬 때 이용하는 것으로 중첩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팔자 붕대는 손과 손가락, 몸과 사지의 연결점, 팔꿈치 등 관절이나 돌출 부위에 이용되는 것이고, 회기대는 절단면이나 말단 부위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 붕대 감을 때의 주의점으로 옳은 것은 1번 목적에 맞는 붕대를 말단부로부터 몸통을 향해 감는다. 2번 관절을 편 상태의 체위를 유지하도록 붕대를 감는다. 3번 붕대를 감을 부위 중 말단 부위까지 감는다. 4번 상처 부위에서 붕대를 감기 시작하거나 끝낸다. 5번 젖은 드레싱 위에 붕대는 잘 고정되도록 당겨서 감는다. 정답은요. 1번 목적에 맞는 붕대를 말단부로부터 몸통을 향해 감는다입니다. 혈액순환을 증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밖의 방법을 살펴보면 2번 관절을 구부린 상태의 체위를 유지하도록 붕대를 감아야 하고, 3번 붕대를 감을 부위 중 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말단 부위는 노출시켜야 합니다. 4번 상처 부위에서 붕대를 감기 시작하거나 끝내지 않아야 합니다. 5번 젖은 드레싱 위의 붕대는 마르면서 수축되어 느슨하게 감아줘야 합니다. 문제. 수술 전 강화 폐활량계 사용법을 교육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술 전에 확인된 최대 들숨 용량을 지시개로 지정한다. 2번 통증 수준을 사정하고 처방에 따라 진통제를 투여한다. 3번 반자위나 자위를 취한다. 4번 형식 호흡을 하도록 가르친다. 5번 마우스피스를 물고 천천히 흡식한 후 공이 지정한 위치에 올라오며 3초 동안 유지하도록 한다. 정답은 4번 흉식 호흡을 하도록 가르친다가 틀렸습니다. 원래는 횡격막 호흡을 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문제. 투약 시 간호조무사의 일반적인 지침으로 옳은 것은 1번 투약의 4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 정확한 약물 투여를 준수한다. 2번 경구 투약 시 기름 종류의 약은 차게 해서 준다. 3번 입원 시에 가지고 온 약은 입원 중에도 복용한다. 4번 투약 가호 시 즉시 동료 간호조무사에게 보고한다. 5번 약물을 투여하지 못했을 경우 다음 시간에 투약한다. 정답은 2번 경구 투약 시 기름 종류의 약은 차게 해서 준다가 정답입니다. 그 밖의 내용 알아보면 투약을 할 때에는 5가지 기본 원칙을 지켜서 투약을 해야 하고, 3번 입원 시에 가지고 온 약은 약장에 보관해 두었다가 퇴원 시에 돌려줘야 합니다. 4번 투약 가호 시에는 즉시 책임 간호사나 담당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하고, 5번 약물을 투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투약하지 못한 사실을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 투약 가호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액체 약의 용량은 액량계를 눈높이에 들고 측정한다. 2번 시럽 투약 후 바로 음료를 주지 않는다. 3번 강심제 투여 시 호흡수의 변화를 측정한다. 4번 인슐린은 투여 부위를 바꿔가며 주사해야 한다. 5번 변비약은 식전에 투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정답은 3번 강심제 투여 시 호흡수의 변화를 측정한다입니다. 강심제는 섬액을 유발하기 때문에 맥박수의 변화를 측정하고, 섬액일 경우에는 투약을 중단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문제. 병원 화재 시 대피 요령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내연계, 거동 가능 환자,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직원. 2번 거동 가능 환자,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직원, 내연계. 3번 중증 환자, 경증 환자, 거동 가능 환자, 내연계, 직원. 4번 직원, 내연계, 거동 가능 환자, 경증 환자, 중증 환자. 5번 중증 환자, 직원, 경증 환자, 거동 가능 환자, 내연계.
정답은 1번. 내연계, 거동 가능 환자,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직원입니다. 문제. 병실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체로 쾌적하다고 느끼는 온도는 20에서 22도씨이다. 2번. 파란색이나 연한 자주색의 벽지 색깔이 안이감을 증진시킨다. 3번. 순환 및 호흡을 자극하므로 자주 환기시킨다. 4번. 습도는 30%가 적절하지만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습도가 높은 것이 편안하다. 5번. 환기 시에 바람이 환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정답은 4번. 습도는 30%가 적절하지만 호흡기 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습도가 높은 것이 편안하다가 틀렸습니다. 적절한 습도는 40에서 60%가 적절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꾹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새로운 강의 동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